오늘날 신냉전은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AI 가동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각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해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인식해서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 리트리버와 꼭 닮은 AI 반려견, 가정용 AI 식물 재배기에서 AI 지팡이까지. 매년 1월 각 산업계를 이끄는 최첨단 기술들이 총망라된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를 강타한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는데요. 거기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회장이 오랜만에 나와 피지컬 AI라는 앞으로의 기술 시장을 선도할 개념을 설명할 만큼 이번 CES는 AI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기술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삶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 그런데 이 눈부시게만 보이는 기술의 앞길에는 의외로 무서운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인데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AI들이 연간으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이 한 국가의 연간 전력 소모량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면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챗GPT만 해도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전력이 1287메가와트에 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려 502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100년간 살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뭘 하고 있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고 으쌰으쌰 하는 상황이잖아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한 아리백 캠페인이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화두였죠. AI 기술 경쟁에서 치고 나가면서 동시에 AI가 잡아먹는 엄청난 양의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력 사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24시간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하며 연료비 비중까지 낮은 이 에너지, 원자력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발전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차용 전력의 100%를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확대하자는 의미의 CF100을 아리백의 대안으로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죠.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는 인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기후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환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온 빌 게이츠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은 것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에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력 기업까지 설립을 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원자력을? 방사능 유출이나 핵 폐기물 같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원자력이 기후위기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의 생산 방식은 기존의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입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뜻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기존의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작고 보다 안전한 차세대 원전을 말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설치가 쉽고 구조적으로 방사능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죠. 대형 원전의 치명적인 단점을 없애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데다 경제성까지 좋다 보니 빌 게이츠가 꽂혀 있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막대한 전력량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바로 이때 기술 개발과 검증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온 테라파워가 드디어 SMR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떼기에 이릅니다. 바로 지난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SMR 실증 단지 착공에 나선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SMR 확보 경쟁에 뛰어든 만큼 테라파워를 필두로 한 SMR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SMR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있습니다. 우라늄인데요. 이 우라늄의 대부분을 어느 나라가 공급하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무려 6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농축 우라늄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배경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의 약 반세기에 걸친 대립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라늄과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합니다. 구소련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후에 이걸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희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이 수입해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의 약 10%가 구소련의 핵무기에 탑재되어 있던 우라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위험한 핵탄두를 없애고 평화적 에너지로 바꾼 의미 있는 아이디어였죠.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농축 우라늄 생산 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미국 에너지관리국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원전 운영사들이 구매한 우라늄 중 미국산은 단 5%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동맹국은 캐나다랑 호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비중을 합쳐도 미국 원전이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오늘날 신냉전은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AI 가동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각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농축 우라늄의 중요성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에 공급했던 천연가스 공급마저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해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없다는 법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죠. 미국 정부는 우라늄 수입을 위해 연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러시아에 지불해 왔는데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면서도 미국의 농축 우라늄 생산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이런 흐름은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우라늄 밸류체인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기존의 원전의 운영은 물론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사상 최고치의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중심의 원자력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원자력 로드맵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라늄 채굴 및 변환, 그리고 농축을 진행하는 기업부터 원전 설계와 유지 보수 기업들까지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우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카메코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광하는 일을 하는데요. AI 시대의 우라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의 주가 상승률이 웬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능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SMR 관련 투자처로 평가되는 BWX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본업인 핵 잠수함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각화된 SMR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원자력 발전소용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계 조달 시공을 아우르는 전통적인 EPC 강자인 플로우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SMR 시장의 향후 전망을 내다보고 2011년에 일찌감치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 내 우라늄 최대 생산 기업인 우라늄 에너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북미에서 손에 꼽히는 큰 자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AI의 등장이라는 혁신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원자력을 통해서 인류가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금세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